왕아하이와猫である. 나는 고양이다. 나츠메 소세키. 왕아하이의家の裏に十坪ばかりの茶園がある。広くはないがさっぱりとした心持ちよく日の当たるところだ。우리 집 뒤에 10평 남짓한 다원이 있다. 넓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기분 좋게 햇볕이 드는 곳이다. うちの子供があまり騒いで楽々昼寝のできない時や、あまり退屈で腹加減の良くない折などは、我が輩はいつでもここへ出て公然の気を養うのが礼である。우리 집 아이가 너무 떠들어서 편히 낮잠을 잘 수 없을 때와 너무 따분해 속이 안 좋을 때 등은 나는 언제든지 이곳에 나와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이 상례이다. ある小春の穏やかな日の2時ごろであったが、我が輩は中飯後、心よく一睡した後、運動가다 가다この茶園へと歩を運ばした。어느 음력 10월의 온화한 날 2시경이었는데 나는 점심 먹고 기분 좋게 한숨 잔 뒤 운동 겸 이 다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茶の木の根を一本一本かぎながら西側の杉垣のそばまで来ると、枯れ菊を押し倒して、その上に大きな猫が前後不覚に寝ている。차나무 뿌리를 하나하나 냄새 맡으며 서쪽 삼나무 울타리 옆까지 오자 시든 국화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서 큰 고양이가 정신없이 자고 있다. 彼は我が輩の近づくのも一向心づかざるごとく、また心づくも無頓着なるごとく、大きないびきをして長々と体を横たえて眠っている。 그는 내가 가까이 가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이, 또 눈치채도 무관심한 듯이 코를 크게 고을며 길게 몸을 옆으로 굽혀서 자고 있다. 人の体内に忍び入りたる者がかくまで平気に眠られるものかと、我が輩は密かにその大胆なる度胸に驚かざるを得なかった。 남의 정원 안에 몰래 들어온 게 이렇게까지 아무렇지 않게 잠들 수 있을까 하고 나는 은근히 그 대담한 배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彼は純粋の黒猫である。わずかに5を過ぎたる太陽は透明なる光線を彼の皮膚の上に投げかけて、キラキラするニコ毛の間より目に見えぬ炎でも燃えいずるように思われた。 그는 순수한 검은 고양이다. 약간 정오가 지난 태양은 투명한 광선을 그의 피부 위에 던져서 반짝거리는 부드러운 털 사이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불길이라도 타오르는 듯이 보였다. 彼は猫中の太陽とも言うべきほどの偉大なる体格を有している。我が輩の場合は確かにある。 그는 고양이 중에 대왕이라고도 할 만한 위대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 나의 곱절은 분명히 된다. 我が輩は短小の念と好奇の心に前後を忘れて、彼の前にちょりつして余念もなく眺めていると、 내가 찬탄하는 마음과 호기심으로 앞뒤를 잊은 채 그의 앞에 우두커니 서서 여념도 없이 바라보고 있자니, 静かなる小春の風が杉垣の上から出たる五島の枝を軽く誘ってバラバラと2、3枚の葉が枯れ菊の茂みに落ちた。 고요한 10월의 바람이 삼나무 울타리 위로 나온 오동가지를 가볍게 이끌어 어지러이 두세 잎이 시든 국화수풀로 떨어졌다. 大王はカッとそのまん丸の目を開いた。今でも記憶している。 その目は人間の珍重する琥珀というものよりもはるかに美しく輝いていた。 대왕은 번쩍 그 동그란 눈을 떴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눈은 인간이 귀하게 여기는 호박이라는 것보다도 훨씬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彼は身動きもしない。僧帽の奥からいるごとき光を我が輩の矮小なる額の上に集めて、おめえは一体何だと言った。 그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두 눈 안쪽에서 쏘는 듯한 빛을 나의 왜소한 이마 위에 모아놓고 너는 도대체 뭐냐? 하고 말했다. 大王にしては少々言葉が卑しいと思ったが、何しろその声の底に犬をもひしぐべき力がこもっているので、我が輩は少なからず恐れを抱いた。 대왕치고는 좀 말이 천하다고 생각했으나 어쨌든 그 목소리 바닥에 개도 꿀릴 만한 힘이 담겨 있어서 나는 적잖이 겁을 먹었다. しかし挨拶をしないと剣呑だと思ったから、我が輩は猫である。名前はまだない。となるべく平気を装って冷然と答えた。 그러나 인사를 안 하면 위태롭다고 생각해서 나는 고양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하고 되도록 태어난 채 냉담히 대답했다. しかしこの時、我が輩の心情は確かに平時よりも激しく鼓動しておった。彼は大いに軽蔑せる調子で、何？猫だ？猫が聞いて呆れら。ジェンってどこに住んでるんだ？随分傍若無人である。 그러나 이때 나의 심장은 확실히 평시보다 더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크게 경멸하는 투로 뭐? 고양이다? 고양이가 듣고 어이없겠네.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어? 꽤 아나무인이다. 我が輩はここの教師のうちにいるのだ。どうせそんなことだろうと思った。嫌に痩せてるじゃねえか。と大王だけに気縁を吹きかける。言葉好きから察するとどうも両家の猫とも思われない。 나는 여기 교사집에 있다. 하여간 그럴 줄 알았다. 엄청 말랐잖아. 하고 대왕이니만큼 기염을 내뿜는다. 말투로 미루어 보아 아무래도 양갓집 고양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しかしその油ぎって肥満しているところを見るとごちそうを食ってるらしい。豊かに暮らしているらしい。我が輩は、そういう君は一体誰だい？또 기가자루 에 나갔다. 하지만 그 기름져 비만한 것을 보면 성찬을 먹고 있는 것 같다. 잘 사는 것 같다. 나는 그런 자네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래야 구르마야 너 구로요. 고젠 다른 모노다. 구르마야 너 구로와 코노킨펜데 시라누 모노나키 람보네 꼬데아루. 나는 인력거꾼 집의 검둥이야. 의기양양하다. 인력거꾼 집의 검둥이는 이 근방에서 모르는 이 없는 남폭 고양이다. しかし、車だけに強いばかりで、ちっとも教育がないから、あまり誰も交際しない。同盟敬遠主義の的になっているやつだ。 그러나 인력거꾼 집이니만큼 세일 뿐 전혀 교육이 없으니까 그다지 아무도 교제하지 않는다. 동맹 경원주의의 표적이 된 녀석이다. 我が輩は彼の名を聞いて少々尻こそばゆき感じを起こすと同時に一方では少々敬侮の念も生じたのである。 나는 그의 이름을 듣고 약간 엉덩이가 근질거리는 느낌이 드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좀 경멸하는 마음도 생겼다. 我が輩はまず彼がどのくらい無学であるかを試してみようと思って사노問答をしてみた. 나는 우선 그가 얼마나 무학인지를 시험해 보려고 다음 문답을 해보았다. 이따이 구르마야 또 교시とはどっちが偉いだろう。車屋の方が強いに決まっていらあな。おめえのうちの主人を見ね。まるで骨と皮ばかりだぜ。 도대체 인력거꾼과 교사란 어느 쪽이 더 위일까? 인력거꾼 쪽이 더 세지. 너희 집 주인을 봐. 아주 뼈와 가죽뿐이야. 君も車屋の猫だけにだいぶ強そうだ。 구르마야にいるとごちそうが食えると見えるね。 너도 인력거꾼 집의 고양이인 만큼 꽤 세 보여. 인력거꾼 집에 있으면 성찬을 먹을 수 있나 봐. 나니 오래 난자
の国へ行ったって食い物に不自由はしねえつもりだ。おめえなんかも茶畑ばかりぐるぐる回っていねえで、ちっと俺の後へくっついてきてみねえ。一月と経てねえうちに見違えるように太れるぜ。뭐 나야 어딜 가나 먹는데 불편하지는 않을 거야. 너 같은 것도 차반만 빙빙 돌지 말고 좀 내 뒤를 따라와봐.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몰라보게 살이 찔 테니. 어때 소 내가 웃고더니시오. しかしうちは教師の方が車屋より大きいのに住んでいるように思われる。べらぼうめ、うちなんかいくら大きくたって腹の足しになるもんか。주후 그렇게 부탁하기로 하지. 하지만 집은 교사 쪽이 인력거꾼보다 큰데 사는 것 같아. 이 바보야, 집 같은 거 아무리 커봤자 배불러지겠어? 彼は大いに感触に触った様子で、感触をそいだような耳をしきりとピクつかせて、あららかに立ち去った。그는 잔뜩 짜증이 난 듯한 모습으로 한 죽을 뾰족하게 자른 듯한 귀를 줄고 실룩거리고는 거칠게 가버렸다. 왕아하이가 구루마야の黒とチキになったのはこれからである。 내가 인력거꾼 집의 검둥이와 지기가 된 것은 이때부터다. その後 왕아하이와 타비타비 구로또 가이코스루. 開校するごとに彼は車や相当の기행を吐く。그 후 나는 종종 검둥이와 해후한다. 해후할 때마다 그는 인력거꾼집 상당의 기염을 토한다. 先に왕하이가耳にしたという不徳事件も実は黒から聞いたのである。 아까 내가 들었다는 부덕 사건도 실은 검둥이한테서 들은 것이다. ある日例のごとく我が輩と黒は暖かい茶畑の中で寝転びながらいろいろ雑談をしていると、彼はいつもの自慢話をさも新しそうに繰り返した後で、 어느 날 언제나처럼 나와 검둥이는 따뜻한 차밭 속에서 뒹굴며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고 있는데 그는 늘 하던 자기 자랑을 아주 새로운 듯이 되풀이한 다음에 我が輩に向かって下のごとく質問した。おめえは今までにネズミを何匹取ったことがある？ 나를 향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너는 지금까지 쥐를 몇 마리 잡은 적이 있냐? 知識は黒よりもよほど発達しているつもりだが、腕力と勇気とに至っては到底黒の比較にはならないと覚悟はしていたものの、この問いに接したる時はさすがに決まりがよくはなかった。 지식은 검둥이보다도 상당히 발달해 있다고 생각하나 완력과 용기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검둥이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이 질문에 접했을 때는 정말이지 거북했다. けれども事実は事実で偽るわけにはいかないから、我が輩は実は取ろうと思ってまだ取らないと答えた。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어서 속일 수는 없으니까 나는 실은 잡아야지 하면서 아직 못 잡았어 라고 대답했다. 黒は彼の鼻の先からピンと突っ張っている長いひげをビリビリと震わせて非常に笑った。 검둥이는 그의 코끝에서 꼿꼿이 뻗대고 있는 긴 수염을 바르르 떨며 엄청 웃었다. 元来黒は自慢をするだけにどこか足りないところがあって、彼の機嫌を感心したように喉をコロコロ鳴らして緊張していれば甚だよしやすい猫である。 원래 검둥이는 자랑하는 만큼 어딘가 모자란 구석이 있어서 그의 기염을 감탄한 듯이 목구멍을 꼬록꼬록 울리며 근청하고 있으면 매우 다루기 쉬운 고양이다. 我が輩は彼と近づきになってからすぐにこの呼吸を飲み込んだから、この場合にも生地己を弁護してますます形勢を悪くするのも愚である。
나는 그와 가까워지고 나서 곧 이 호흡을 이해했으니 이 경우에도 어설피 자기를 변호해서 더욱 형세를 나쁘게 하는 것도 어리석다.いっそのこと彼に自分の手柄話をしゃべらしてお茶を濁すにしくはないと思案を定めた。 차라리 그에게 자기 공훈담을 짓거리게 하여 얼버무리는 것만 한 게 없다고 생각을 정했다. そこでおとなしく君などは年が年であるからだいぶんとったろうとそそのかしてみた. 그래서 얌전히 너 같은 이는 나이가 나이인 만큼 꽤 잡았겠지 하고 부추겨 보았다. がぜん彼は障壁の結晶に突貫してきた。たんとでもねえが30は取ったろうとは得意げなる彼の答えであった。 과연 그는 장벽이 없어져서 함성을 질렀다. 많지는 않지만 3, 40은 잡았겠지 라는 게 득이양양한 그의 대답이었다. 彼はなお語を続けてネズミの100や200は一人でいつでも引き受けるが、イタチってやつは手に合わねえ。一度イタチに向かってひどい目にあった。へえ、なるほど。또相槌を打つ. 그는 또한 덧붙여 쥐의 100이나 200은 혼자서 언제든지 도맞는데 족제비란 녀석은 힘에 겨워. 한번 족제비를 상대하다 봉변을 당했어. 아, 그렇구나 하고 맞장구를 친다. 黒は大きな目をパチつかせて言う。去年の大掃除の時だ。うちの亭主が石灰の袋を持って縁の下へ入り込んだら、おめえ、大きなイタチの野郎が面食らって飛び出したと思いね。또感心してみせる. 검둥이는 큰 눈을 깜빡이며 말한다. 작년 대청소 때야. 우리 주인이 석회자루를 들고 툇마루 아래로 기어들었더니 말이야. 커다란 족제비놈이 당황해서 뛰쳐나왔다 했지. 하고 감탄해 보인다. イタチってけども何、ネズミの少し大きいぐらいのものだ。こんちくしょって気で追っかけてとうとうドブの中へ追い込んだと思いね。うまくやったね또喝采してやる. 족제비라곤 하지만 뭐 쥐가 좀 큰 정도인 거야. 이 자식이 하는 마음으로 쫓아가 마침내 시궁창 속으로 몰아넣었다 했어. 잘했네 하고 갈채를 보내준다. ところがおめえ、いざって段になるとやつめ最後っぺをこきゃがった。くせえの臭くねえのって、それからってものはイタチを見ると胸が悪くなら. 그런데 말이야, 막상 닥치니까 놈이 엉덩이 방귀를 낀 거야. 엄청 구렸지. 그러고 나서는 족제비를 보면 속이 울렁거려. 彼はここに立ってあたかも去年の周期を今なお感じるごとく前足を上げて鼻の頭を 2,3번撫で回した. 그는 여기에 이르러 마치 작년의 악취를 아직도 느끼는 듯 앞발을 치켜올려 코끝을 2,3번 쓰다듬었다. 我が輩も少々気の毒な感じがする。ちとケーキをつけてやろうと思って。しかしネズミなら君に睨まれては100年目だろう. 나도 좀 안쓰러운 기분이 든다. 기세를 좀 돋우어 주려고. 하지만 쥐라면 내 눈총을 받으면 끝장일 거야. 君はあまりネズミを取るのが命じんで、ネズミばかり食うものだからそんなに太って色艶がいいのだろう. 너는 쥐 잡는 것이 명인이고 쥐만 잡아먹으니 그렇게 기름지고 윤기가 좋은 거겠지. 黒のご機嫌を取るためのこの質問は不思議にも反対の結果を提出した. 검둥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이 질문은 이상하게도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彼は毅然として退縮して言う。考えるとつまらねえ。いくら稼いでネズミを取ったって、一体人間ほど不定やつは世の中にいねえぜ。
그는 탄식하듯 한숨 쉬며 말한다. 생각해보면 재미없어. 아무리 열심히 쥐를 잡아도 도대체 인간만큼 뻔뻔스러운 놈은 세상에 없어. 人の取ったネズミをみんな取り上げやがって交番へ持って行きやがる。交番じゃ誰が取ったかわからねえからそのたんびに5銭ずつくれるじゃねえか。내가 잡은 쥐를 모조리 거두어 파출소로 가져가잖아. 파출소에서는 누가 잡았는지 모르니까 그때마다 5전씩 주잖아. うちの亭主なんか俺のおかげでもう1円50銭くらい儲けていやがるくせにろくなものを食わせたこともありゃしねえ。おい、人間ってもな体のいい泥棒だぜ。 우리 주인 따위는 내 덕에 벌써 1엔 50전쯤 벌고 있는 주제에 제대로 된 것을 먹인 적도 없어. 이봐, 인간이라는 건 헐 좋은 도둑이야. さすが無学の黒もこのくらいの理屈はわかると見えて、すこぶる怒った様子で背中の毛を逆立てている。제 아무리 무학의 검둥이도 이 정도의 이치는 아는 듯해서 어지간히 화난 모습으로 등에 털을 곤두세우고 있다. 我が輩は少々気味が悪くなったから、いい加減にその場をごまかして家へ帰った。この時から我が輩は決してネズミを取るまいと決心した。나는 좀 속이 언짢아져서 적당히 그 자리를 얼버무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부터 나는 결코 쥐를 잡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しかし黒の子分になってネズミ以外のごちそうをあさって歩くこともしなかった。ごちそうを食うよりも寝ていた方が気楽でいい。 그러나 검둥이의 부하가 되어 쥐 이외의 성찬을 찾아다니는 이 일도 하지 않았다. 성찬을 먹는 것보다 자는 쪽이 편하고 좋다. 教師のうちにいると猫も教師のような性質になると見える。用心しないと今に이작になるかもしれない。 교사 집에 있으면 고양이도 교사 같은 성질이 되는 모양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위가 약해질지도 모른다. 教師といえば我が輩の主人も近頃に至っては到底水彩画において望みのないことを悟ったものと見えて12月1日の日記にこんなことを書きつけた。 교사라고 하면 나의 주인도 요즘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수채화에 가망이 없음을 깨달은 듯 12월 1일 일기에 이런 것을 써넣었다. 〇〇という人に今日の会で初めて出会った。あの人はだいぶ放蕩した人だというが、なるほどズ人らしい風采をしている。뭐뭐라는 사람을 오늘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그 사람은 제법 방탕했던 사람이라는데 과연 달인다운 풍채를 하고 있다. こういうたちの人は女に好かれるものだから、〇〇が放蕩したというよりも放蕩するべく余儀なくせられたというのが適当であろう。 이런 타입인 사람은 여자가 좋아하니까 뭐뭐가 방탕을 했다기보다는 부득이하게 방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あの人の細君は芸者だそうだ。羨ましいことである。元来放蕩家を悪く言う人の大部分は放蕩する資格のないものが多い。그 사람의 부인은 기생이라고 한다. 부러운 일이다. 원래 방탕가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은 방탕을 할 자격이 없는 자가 많다. また放蕩家をもって自認する連中のうちにも放蕩する資格のない者が多い。これらは余儀なくされないのに無理に進んでやるのである。또 방탕가로 자처하는 무리 중에도 방탕할 자격이 없는 자가 많다. 이들은 부득이하지 않는데 억지로 자진해서 하는 것이다. あたかも我が輩の水彩画におけるがごときもので到底卒業する気遣いはない。叱るにも関せず自分だけは従人だと思って済ましている。 마치 나의 수채화 같은 경우처럼 도저히 졸업할 가망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만은 달인이라고 생각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다.
料理屋の酒を飲んだり、待合へ入るから通人となりうるという論が立つなら、我が輩も一角の水彩画家になりうる理屈だ。음식점 술을 마시거나 요정에 가니까 달인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 성립된다면 나도 버젓한 수채화가가 될 수 있다는 이치다. 我が輩の水彩画のごときは描かない方がましであると同じように、愚昧なる通人よりも山出しの大野暮の方がはるかに上等だ。 나의 수채화 같은 건 그리지 않는 게 낫듯이 우매한 달인보다 도해지로 갓 나온 촌뜨기가 훨씬 더 위다. 通人論はちょっと趣向をしかねる。また芸者の細君を羨ましいなどというところは教師としては口にすべからざる愚劣の功であるが、自己の水彩画における批評眼だけは確かなものだ。 달인로는 좀 수긍할 수 없다. 또 기생인 부인이 부럽다 어떻다 말하는 것은 교사로서는 입에 올려서는 안 될 어리석은 생각이나 자기 수채화에 대한 비평의 눈만은 확실하다. 主人は書くのごとく、実の名あるにも関せず、そのうぬぼれ心はなかなか抜けない。中2日置いて12月4日の日記にこんなことを書いている。 주인은 이렇게 자기를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만심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이틀 건너 12월 4일 일기에 이런 것을 썼다. ゆうべは僕が水彩画を描いて到底ものにならんと思ってそこらに放っておいたのを誰かが立派な額にして欄間にかけてくれた夢を見た. 어젯밤은 내가 수채화를 그리다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대충 내팽개 쳐둔 것을 누군가가 훌륭한 액자로 만들어 교창에 걸어준 꿈을 꾸었다. さて、額になったところを見ると我ながら急に上手になった. 非常に嬉しい. 그런데 액자로 된 것을 보니 내가 생각해도 갑자기 능숙해졌다. 매우 기쁘다. これなら立派なものだと一人で眺め暮らしていると、夜が明けて目が覚めて、やはり元の通り下手であることが朝日とともに明瞭になってしまった。이 정도면 훌륭한 거라고 혼자 바라보고 있는데 날이 밝아 눈을 뜨자 역시 원래대로 서툴다는 것이 아침 햇살과 함께 명료해지고 말았다. 主人は夢の内まで水彩画の未練を背負って歩いていると見える。これでは水彩画家は無論、風刺のいわゆる通人にもなれないたちだ。 주인은 꿈속에서까지 수채화에 대한 미련을 짊어지고 다니는 듯하다. 이래서야 수채화가는 물론 본인이 말하는 달인도 될 수 없는 성품이다. 主人が水彩画を夢に見た翌日、例の金縁メガネの美学者が久しぶりで主人を訪問した。彼は座につくと壁頭第一に、絵はどうかねと口を切った。 주인이 수채화를 꿈꾼 다음 날 앞서 말한 그 금태안경 미학자가 오랜만에 주인을 방문했다. 그는 자리에 앉자 벽두 첫 번째로 그림은 어떤가 하고 입을 열었다. 主人は平気な顔をして、君の忠告に従って写生を務めているが、なるほど、写生をすると、今まで気のつかなかったものの形や色の精細な変化などがよくわかるようだ。 주인은 태어난 얼굴로 자네 충고에 따라 사생에 힘쓰고 있는데 과연 사생을 하니 지금껏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물의 형태와 색의 세밀한 변화 등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네. 西洋では昔から写生を主張した結果、今日のように発達したものと思われる。さすがアンドレア・デル・サルトだ。と日記のことはお首にも出さないで、またアンドレア・デル・サルトに感心する。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사생을 주장한 결과 오늘날처럼 발달했다고 생각되네. 역시 안드레아 델 사르토다. 라며 일기에 대한 이 일은 내색하지 않고 또 안드레아 델 사르토에게 감탄한다. 미각샤와 와라이 나가라.
実は君、あれはデタラメだよ、と頭をかく。何がと主人はまだ偽られたことに気がつかない。미학자는 웃으며 실은 자네 그건 엉터리야 하고 머리를 긁는다. 뭐가? 하고 주인은 아직 속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何がって君のしきりに感服しているアンドレア・デル・サルトさ。あれは僕のちょっと熱情した話だ。君がそんなに真面目に信じようとは思わなかった。はははは。と大気悦の体である。뭐라니? 자네가 연신 감복하고 있는 안드레아 델 사르토 말이야. 그건 내가 좀 날조한 얘기야. 자네가 그렇게 진지하게 믿을 줄은 몰랐어. 하하하하. 라며 대희열의 표정을 짓고 있다. 我が輩は縁側でこの対話を聞いて、彼の今日の日記にはいかなることが記されるであろうかと、あらかじめ想像せざるを得なかった。 나는 텐마루에서 이 대화를 듣고 그의 오늘 일기에는 어떤 것이 기록될까 미리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この美学者はこんないい加減なことを吹き散らして人を担ぐのを唯一の楽しみにしている男である。이 미학자는 이런 무책임한 말을 퍼뜨려 남을 속이는 것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여기는 남자다. 彼はアンドレア・デル・サルト事件が主人の情勢にいかなる響きを伝えたかをごうも考慮せざる者のごとく得意になって下のようなことをしゃべった。 그는 안드레아 델 사르토 사건이 주인의 감정선에 어떤 영향을 전했는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듯이 신이 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짓거렸다. 야, 時々冗談を言うと人が真に受けるので大いに滑稽的美感を挑発するのは面白い。 아니, 가끔 농담을 하면 남이 진짜로 믿으니까 아주 골개적 미감을 충동질해서 재미있어. 센다 때 아르 학생이 니콜라스 니크루베가 기본に忠告して彼の一世の大著述なるフランス革命史をフランス語で書くのをやめにして英文で出版させたと言ったら 요전에 어떤 학생에게 니콜라스 니클비가 기본에게 충고해서 그 일생의 대저술인 프랑스 혁명사를 불어로 쓰는 것을 그만두고 영문으로 출판하게 했다고 했더니 その学生がまたバカに記憶のいい男で日本文学会の演説会で真面目に僕の話した通りを繰り返したのは滑稽であった。 그 학생이 또 터무니없이 기억이 좋은 친구여서 일본 문학회 연설회에서 진지하게 내가 말한 대로를 반복한 것은 우스꽝스러웠네. ところがその時の傍聴者は約100名ばかりであったが 皆熱心にそれを傾聴しておった. 그런데 그때 방청객은 약 100명가량이었는데 모두 열심히 그걸 경청하고 있었어. それからまだ面白い話がある。先だってある文学者のいる席でハリソンの歴史小説ステオファーノの話が出たから僕はあれは歴史小説のうちで학급이である。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요전에 어느 문학자가 있는 자리에서 해리슨의 역사소설 테오파노 이야기가 나와서 나는 그건 역사소설 중 백미다. ことに女主人公が死ぬところは危機人を襲うようだと評したら僕の向こうに座っている知らんと言ったことのない先生がそうそうあそこは実に名文だと言った。 특히 여주인공이 죽는 데는 무시무시하게 끔찍한 것 같다고 평했더니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모른다고 말한 적이 없는 선생이 그래 그래 거기는 정말 명문이야 라고 했네. それで僕はこの男もやはり僕同様この小説を読んでおらないということを知った。神経イ弱性の主人は目を丸くして問いかけた。 그래서 나는 이 친구도 역시 나처럼 이 소설을 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네. 신경미약성인 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そんなでたらめを言って、もし相手が読んでいたらどうするつもりだ。あたかも人を欺くのは差し支えない。ただ、化けの皮が現れた時は困るじゃないか。と感じたもののごとくである。그런 엉터리를 말하다 만약 상대가 읽었으면 어떻게 할 작정이야. 마치 사람을 속이는 건 괜찮다. 단지 정체가 드러났을 때는 곤란하잖아. 하고 느낀 것 같다. 美学者は少しも動じない。何その時は別の本と間違えたとかなんとか言うばかりさ。と言ってケラケラ笑っている。 미학자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다. 뭐 그때는 다른 책하고 착각했다느니 뭐니 말할 뿐이지. 라며 껄껄 웃고 있다. この美学者は金縁の眼鏡はかけているが、その性質が車屋の黒に似たところがある。이 미학자는 금태 안경을 쓰고 있으나 그 성질이 인력거꾼집 검둥이와 비슷한 데가 있다. 主人は黙って日の出を輪に吹いて、我が輩にはそんな勇気はないと言わんばかりの顔をしている。 주인은 말없이 흰호대를 동그라미로 내뿜으며 나한테는 그런 용기는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미각샤와 それだから絵を描いてもダメだという目つきで、しかし冗談は冗談だが、絵というものは実際難しいものだよ。レオナルド・ダ・ヴィンチは門下生に寺院の壁のシミを写せと教えたことがあるそうだ。 미학자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도 안 된다는 눈빛으로 그러나 농담은 농담인데 그림이란 사실 어려운 거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문화생에게 사원벽에 얼룩을 그리라고 가르친 적이 있다고 하네. なるほど、接近などに入って雨の盛る壁を余念なく眺めていると、なかなかうまい模様画が自然にできているぜ。君、注意して写生してみたまえ。きっと面白いものができるから。 과연 변소 같은 데 들어가 비가 새는 벽을 연영없이 바라보다 보면 꽤 멋진 무늬의 그림이 자연히 만들어져 있어. 자네 주의해서 사생해 보시게. 분명 재미있는 게 될 테니까. また騙すのだろう。いえ、これだけは確かだよ。実際奇形な子じゃないか。ダヴィンチでも言いそうなことだね。또 속이는 거겠지. 아니, 이것만은 확실하네. 사실 기발한 말이잖아. 다빈치라도 말할 것 같은데. なるほど。奇形には相違ないな。と主人は半分降参をした。しかし彼はまだ接近で射精はせぬようだ。 과연 기발한 건 틀림없군 하고 주인은 반쯤 항복을 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변소에서 사생은 하지 않는 것 같다. 車屋の黒はその後密糊になった。彼の光沢ある毛はだんだん色が冷めて抜けてくる。인력거꾼 집의 검둥이는 그 후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의 광택 있는 털은 점차 색이 바래고 빠지게 되었다. 我が輩が琥珀よりも美しいと評した彼の目には目やにがいっぱい溜まっている。ことに著しく我が輩の注意を引いたのは彼の元気の消沈とその体格の悪くなったことである。내가 호박보다 아름답다고 평한 그 눈에는 눈곱이 가득 껴있다. 특히 심하게 내 주의를 끈 것은 그의 의기소침과 그 체격이 나빠진 것이다. 我が輩が例の茶園で彼に会った最後の日、どうだと言って尋ねたら、イタチの最後っぺと魚への天秤棒にはコリゴリだと言った。 내가 그 타원에서 그를 만난 마지막 날 어때? 하고 물었더니 족제비의 엉덩이 방귀와 생선 가게에 매일 때는 질렸어 라고 했다. 赤松の間に二三段の甲を綴った紅葉は昔の夢のごとく散って筑波に近く変わる変わる花びらをこぼした紅白のサザンカも残りなく落ち尽くした。 적송 사이로 두세 갈래 뻗어나 붉게 물든 단풍잎은 옛 꿈처럼 지고
물그릇 가까이 번갈아 꽃잎을 떨어뜨린 홍백의 산다화도 남김없이 다 떨어졌다. 상갱 한노 미나미 묵기노 엔가와니冬の日足が早く傾いて木枯らしの吹かない日はほとんど稀になってから我が輩の昼寝の時間も狭められたような気がする。새칸 반의 남양텟마루에 겨울 햇발이 빨리 기울어 찬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거의 드물어지고 나서 나의 낮잠 시간도 좁혀진 듯한 기분이 든다. 主人は毎日学校へ行く。帰ると書斎へ立てこもる。人が来ると教師が嫌だ嫌だと言う。水彩画もめったに描かない。高地やスタージェも効能がないと言ってやめてしまった。 주인은 매일 학교에 간다. 돌아오면 서재에 들어박힌다. 누가 오면 교사가 에이참이라고 한다. 수채화도 좀 채 안 그린다. 타카디야 스타제 뭐 효능이 없다며 끊어버렸다. 子供は関心に休まないで幼稚園へ通う。帰ると唱歌を歌ってまりをついて時々我が輩を尻尾でぶら下げる。 아이는 기특하게 쉬지 않고 유치원에 다닌다. 돌아오면 찬가를 부르고 고음을 치고 가끔 내 꼬리를 잡고 늘어뜨린다. 我が輩はごちそうも食わないから別段太りもしないがまずまず健康でびっこにもならずにその日その日を暮らしている。 나는 성찬도 먹지 않으니 별로 살찌지도 않지만 그럭저럭 건강하고 절름발이도 되지 않고 그날그날을 살고 있다. ネズミは決して取らない。お産はいまだに嫌いである。名前はまだつけてくれないが、欲を言っても際限がないから、生涯この教師のうちで無名の猫で終わるつもりだ。쥐는 절대 잡지 않는다. 오사는 아직도 싫다. 이름은 아직 지어주지 않으나 욕심을 부려도 끝이 없으니 평생 이 교사 집에서 무명고양이로 끝날 작정이다.